4강. 왜요? 감기 오셨습니까? 안 걸린 척 하려고 합니다. 목소리가 겁나 섹시하네. 4강 2차 방정식, 2차 함수하고 5강 여러 가지 방정식을 할 건데요. 내용은 예전하고 별반 다를 거는 없습니다. 똑같고, 조금 예문에서 수정된, 문제에서 수정된 게 조금 있긴 한데, 예전에 하셨던 분들은 다 봤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이 부분에서 3, 4차를 했어야 되나? 그러니까 괜히 지난 시간에 시간도 늦게 카르다노 페라리가 또 그걸까지 하더라고. 같은 시간에 영향 못 있었죠. 네? 그게 없어? 페라리 비싸잖아. 됐어.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많긴 한데 그래도 문제 중에서 혹시 같이 볼 만한 문제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4단원에서는 4번, 5번, 원래 안 풀어도 되긴 하는데 2번, 14, 연습하는 거 많네. 많이 풀면 되죠. 그렇지. 많이 풀면 되죠. 뭐 4단원에서는 이 정도만 풀까 하는데 혹시 이거 이외에도 선생님들 풀면서 이거는 좋은 풀이가 있다든가 이거는 일반적인 풀이가 아니라 조금 특별한 이런 게 있으면 해주실 거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없으면 이거부터 이 정도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제가 여기에 써놓은 문제 중에는 그리고 완전적으로 묶으면 원래 판별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완전적으로 묶으면 편한 문제를 주고 있어가지고 그걸 좀 풀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자, 4번을 볼 건데요. 4번 내용도 일반적인 풀이는 포물선 y 콜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제곱의 a의 모든 실수값에 대해서 포물선과 접할 때 함수 PQR을 구하시오 하면 이제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연립해서 판별식이 제로가 되는 그 식이 A에 관한 상등식이라는 이용해서 PQR을 구하는 거죠. 근데 그냥 지금 문제에서 포물선 y 콜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 이게 그냥 일반적인 포물선이라고 나왔는데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주어진 포물선 이 2차 함수가 실수 A 값에 따라서 변할 때 그 변하는 곡선 군들에 접하는 포물선을 접하는 다시 곡선을 구하는 그 문제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락선 개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먼저 방정식으로 생각해서 x의 제곱은 마이너스 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y 이퀄 0이라고 하면은 이 방정식이 임의의 실수 a에 대해서 등호가 성립되는 x, y의 관계식을 구하자라는 게 이 문제의 좀 특별한 풀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2차 방정식이니까 얘의 판별식, 임의의 실수 a에 대해서 등호를 만족시킨다. 다시 얘기하면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언제나 실근이 존재하는 x, y의 조건을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x제곱 마이너스 y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거죠. 자, 이 부등식의 영역, 이 영역을 요 2차 함수가 실수 a 값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경계인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이 2차 함수가 바로 항상 접하는 포물선이다 라고 바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거랑 이제 비슷하게 5번도 두 개의 포물선 y 콜 이거는 좀 다른 이게 B에 비슷한 문제가 있긴 한데요. y 콜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8 얘하고 y 콜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교점을 연결하는 직선이 요 두 교점을 연결하는 직선이 y 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일 때 AD의 값을 구하라. 그럼 이제 이건 이제 정석이 있던 문제긴 한데요. 원래는 얘하고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다라고 나왔으니까 반대로 그냥 얘하고 얘의 교점을 지나는 포물선이 얘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풀이 방법은 여기 예를 들어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고 여기가 3번이면 2번하고 3번의 교점을 구한 다음에 2번하고 3번의 교점을 구한 다음에 대입해서 연립해서 A하고 B를 구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 도형 해방 정식을 가르칠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새로운 원 또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새로운 직선 이런 거 구할 때 얘를 f의 x, y 콜 0, 얘를 g의 x, y 콜 0이라고 놓고 그거를 k로 엮어서 쓴 다음에 한 점을 잘 대입해서 k를 구하는 방법으로도 설명을 많이 하죠. 그리고 그 k 값이 마이너스일 때는 공통 현해 방정식이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공간적으로 넘어가면 평면 두 개의 도선을 지나가는 새로운 도선의 방정식도 얘를 f의 x, y, z 이퀄 0, 얘를 g의 x, y, z 이퀄 0이라고 놓고 k로 엮은 다음에 그 k를 찾기 위해서 한 점 대입해서 푸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문제도 같은 요령으로 2번을 방정식 형태로 표현하고 3번도 방정식 형태로 표현한 다음에 k로 엮어서 쓴 식이 어떤 특별한 점이 어디 보이죠? 0,8을 지나간다를 이용하면 1번의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방법으로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식을 2번을 방정식 형태로 써보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마이너스 y는 0 그리고 그 다음에 3번도 방정식 형태로 써보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6 이퀄 0 그래서 k를 곱해서 더하는 값이 0이다. 이 방정식은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번식도 만족해야 되고 2번식도 만족해야 되니까 요점과 요점을 지나가는 어떤 곡선의 모양이고 그리고 얘는 k값에 관계없이 이 식 자체가 k가 1만 아니면 저 식 자체가 y가 x에 관한 2차 함수꼴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바로 2번과 3번의 교점을 지나가는 2차 함수 형태이고 이제 k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1번식을 만족하는 k를 구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0,8을 대입을 하면 됩니다. 0,8을 대입해서 k 값을 구하면 그 식이 바로 주어진 2차 함수가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 포물선 기억하고 니은이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하고 이 포물선의 공통점과 기억 니은이 접하는 점의 x좌표를 각각 베타하고 감마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 감마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까? 잠깐만요. 이 문제는 결과도 뻔하고 그리고 또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이 보이긴 한데 아이들이 수식이 좀 복잡하다 좀 어떻게 하면 좀 간단하게 풀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가끔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풀려고 합니다. 먼저 기억이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니은이 y는 x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p하고 a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2차 함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연립해보면 2차 함은 소거되고 1차 방정식이 되고 그 교점의 좌표가 p, q, a, b로 표현되긴 합니다. 근데 굳이 그걸로 표현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 교점의 x좌표가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두 포물선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의 접점의 x좌표가 각각 베타하고 감마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럼 얘를 y 꼴 mx 플러스 n이라고 봤을 때 그때 이식하고 이식을 연립하면 즉 얘에서 얘를 뺀 방정식이 바로 x 이퀄 베타에서 중근을 갖는 그런 2차 함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식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마이너스 mx 플러스 n 얘가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엔 얘하고 연립해야 되죠.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마이너스 mx 플러스 n 얘가 x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 이런 형태로 나오는 식이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변변을 뺐을 때 나오는 식이 얘가 사라지고 나니까 얘를 연립한 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변변을 뺐을 때 나오는 식 자체는 1차식이 날라가고 최고참화 쪽에서는 a-p긴 하지만 0이 아니고 x-베타 알파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이 식도 변변을 빼보니까 인수분해를 해보면 x-베타 플러스 x-감마 그리고 얘는 1차 함은 소거되고 감마-베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제 양변에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뭐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알파, 2알파는 베타 플러스 감마 간단하게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두 포물선에서 말씀하신 대로 수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직선을 갖다가 뺀 그래프를 상상을 해보면 그럼 당연하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y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할 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 모든 x, y에 대해서 x의 제곱 플러스 2xy 그 다음에 플러스 2y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ky 그리고 플러스 k 플러스 1 제가 그다가 성립할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게 문제인데요. 14번입니다. 그럼 이 문제로 우선은 한 문자 y를 상수 취급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2차 절대부등식의 조건이 최고참합의 개수가 양수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이용하는 거죠. 모든 y에 대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또 조건을 따지다 보면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나와서 범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푸는 방법이 원래 아이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풀이 방법이긴 한데 근데 이렇게 2차식이 등장을 했을 때 그 2차식을 그 완전적으로 모으는 그런 훈련을 조금 시켜놓으면 문제풀이에 편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얘를 작전을 어떻게 짤 거냐면 긴 가로의 제곱 더하기 짧은 가로의 제곱 더하기 상수 얘가 0보다 크다 이 식을 만들어낼 건데 이 긴 가로하고 짧은 가로를 어떤 작전을 생각할 거냐면 이 짧은 가로는 한 문자에 관한 1차식 그리고 이 긴 가로는 두 문자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되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한 문자에 대해서 1차식의 완전제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남는 게 뭐고 없어져야 될 게 뭔지를 한번 다 찾아보면 만약에 여기를 x에 대한 1차식으로 만들어 주려면 얘가 해결해 줘야 되는 게 y제곱항하고 그 다음에 또 xy항하고 그리고 또 그죠? y항 이것까지 다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처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려면 얘도 처리를 해줘야 되고 근데 지금 보니까 숫자가 별로 좋지가 않네요. 그럼 다시 얘를 y에 관한 1차식의 완전제곱으로 표현이 되려면 얘가 요 x제곱항을 처리해야 되고 xy항을 처리해야 되고 여기 마이너스 2x항을 처리를 먼저 해주고 남은 식이 y에 관한 2차식만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x제곱함을 처리해주기 위해서는 x가 필요하고, 여기 EXY가 없어지려면 Y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EX가 없어지려면 마이너스 1, 여기까지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처리하다 보니까, 들어가게 되죠. 얘는 완전히 다 없어졌고, 여기서는 Y제곱 하나만 들어갔으니까, Y제곱은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2Y가 들어있으니까, 플러스 2Y를 해줘야 될 거고, 남은 식을 써보면, 마이너스 2KY, 그리고 플러스 K 플러스 1,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를 Y가 난 1차식의 완전제곱으로 묶어내려면, 여기 Y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K, 이렇게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요거 처리됐고, 여기서 1-K의 제곱이 들어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게 지금 C입니다. 이 C가 양수가 되면 전체적으로 모든 xy에 대해서 양수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런 항들이 x 곱하기 y 항들이 없는 문제들은 좀 쉽게 완전적으로 합으로 처리가 되지만 x 곱하기 y가 있는 항은 훈련을 조금 해줘야지만 애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판별식 쓰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5번도 같은 형태인데 이제 이거는 문자가 3개인 거죠. 부등식이 모든 실수 XYZ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한 문자만 변수 취급하고 나머지 두 문자를 상수 취급해서 판별식 한번 쓰고 그 나온 판별식이 또 모든 실수 YZ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또 다시 판별식을 쓰고 마지막으로 똑같이 Z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방법도 뭐 반드시 연습은 시켜야죠. 그런데 이 식을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 x의 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xy 그리고 플러스 axz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정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얘하고 잘 묶여줄 거고 그리고 얘는 얘하고 또 잘 묶여줄 테니까 얘를 완전제곱의 합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얘는 y 마이너스 ax의 완전제곱 그리고 얘는 yz 플러스 틀렸죠? 2분의 거야? 2부 아닌데? 맞죠? 그렇죠? 그리고 z 플러스 2분의 ax의 완전제곱 하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다 처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쓸데없이 더 안 들어간 거 x의 제곱에다가 여기서 더 들어간 것들을 빼주면 마이너스 얼마죠? 2분의 a제곱 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4분의 a제곱 4분의 a제곱 그래서 2분의 a제곱 맞죠? 그래서 얘는 x제곱으로 묶어내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만만 지금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또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 A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나오죠. 그래서 A의 범위가 나오죠. 그 다음에 15번 했고요. 22번 22번은 19번이 이건 여러 번 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19번 너무 어렵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2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2ax 그 다음에 플러스 2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7 이퀄 0이 실근을 가질 때 실근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착각하면 어떻게 생각을 했으면 이 2차 방정식이 뭐 실근 2개를 가졌을 때 그 2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를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 문제는 말뜻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방정식이 가질 수 있는 실근의 최대값 그리고 실근의 최소값 이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식을 딱 들여다보면
A를 변수 Y처럼 생각을 한다면 얘가 타원 형태가 나올 거라는 거를 예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타원이긴 타원인데 얘를 이제 A 대신에 Y축이 Y라고 생각하고 타원을 그려보면 이렇게 축이 그 회전된 그런 타원입니다. 그래서 이 식의 의미는 이 문제의 의미는 뭐냐면 X의 최대값하고 X의 최소값 얘를 구해봐라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방정식에서 나올 수 있는 근의 최대값과 그리고 이 근의 최소값을 부분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도 푸는 방법은 A가 실수일 때 X의 범위를 구해보자라는 걸로 변수를 바꿔치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즉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X의 범위를 찾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2A의 제곱이에요. 플러스 2배를 묶어보면 X 플러스 1의 A 그리고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7 얘의 판별식 4분의 G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X의 조건을 찾으면 되겠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그래서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14니까 11. 그래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보면 제일 큰 거는 5가 될 거고 제일 작은 거는 마이너스 3인가요? 그렇죠. 실제로 그 근이 5일 때의 다른 항구는 구해보면 마이너스 3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근이 마이너스 3일 때의 다른 항구는 플러스 5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각각의 근도 구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많이 좀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프락선의 X 교점을 그렇죠. 홀락선 개념으로 가는 거죠. 타원 개념으로 하면 이런 내용이고 이것도 실수 A의 값에 따라서 이 2차 곡선이 움직일 때 X축과의 교점은 가장 먼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고 아까 그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후보안에 답은 모르겠어요. 이게 17분의 23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16분의 마이너스 13 아니에요? 막 그런 거. 정성이 나와서 답을 분해시킬 것 같아요. 네, 해주세요. 이게 참 속상한 게 exam플을 제일 많이 안 된다는 게 기억이 안 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안 하시면 되죠. 지금 A 빼기 B가 하는 수를 준 건데 만약에 B 몇 번? 19번이요. FX가 있고 지금 A 빼기 B가 있는데 이렇게 있고 X에다 얼마나 대표해서 이런 식이 만들어질까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죠. X에다가 4분의 1을 대입하면 16분의 1 2분의 1 뽑아내면 A 빼기 B가 되고 내가 이제 3이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16분의 23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X가 이제 4분의 1을 하고 있을 때 Y값이 마이너스 16분의 23이 있는데 이전보다 위에 지나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물선이 아래로 보고 이렇게 있지 축이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점을 지나가야 될 거고 최소값은 그것보다는 더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소값 그래서 어쨌든 최소값에 지금 최대값이 있으니까 최대값은 아무리 커봤자 이값보다 커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정한 축의 위치도 나오고 함수값도 나오니까 그때 A의 방정식 그리고 N의 최대값도 같아요. 근데 19번을 한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부동식 영역으로 맞아요. 그리고 부동식량이 교과서에서 빠지고. 아까 넘어갔다. 근데 그 숫자가 어렵고, 그 다음에 접할 때 조건 막 따져야 되고 하는 일들이 많아지긴 하는데.
첫 팔뚝이 포함. 네. 하면 되죠. A-2B 조건만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부서지는 게 아니잖아. 좀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죠. 그럼 쉬워지는 문제 아니에요? 애들이 풀면 하는 문제. 네. 자, 그 다음에 26번을 완전 제곱 한 번 더 하려고 했으나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27번을 자, 23번은 안 하고 26번을 26번을 보기 전에 바로 위에 문제가 더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 바로 위에 문제는 뭐가 되냐면 분자가 분모의 실수배 더하기 3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딱 나눠서 지금 2차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3 플러스 분모분의 나머지 분모의 최대치수가 전체의 최대치수를 뒤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26번을 볼 건데요. P, XY가 0이 아닌 실수일 때 EXY 그리고 여기에 X의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저는 식을 보면 식의 의미를 좀 자꾸 파악하라고 얘기하는 편이긴 한데 뭐 이거 그냥 문제를 놓고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자분모를 0이 아닌 X제곱으로 나눠도 식은 변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X제곱으로 나누니까 X분의 Y라고 하는 식의 의미를 아이들한테 계속 상기를 해라. X분의 Y의 의미는 0,0과 X,Y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식은 이 기울기를 M이라고 많이 표현하면 2M 그 다음에 M은 1 더하기 2 더하기 M제곱 그리고 M은 XY가 0이 아닌 실수 전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일사분면이나 그러니까 축이 아닌 좌표평면에 있는 임의의 점과 원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인 거죠. 그 기울기는 실수 전체의 값을 다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 놓고 푸는 방법은 뭐 별로 별거 없죠. m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산술기하를 쓰든가 아니면 넘겨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던가 두 가지 풀이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27번에 1번, 2번이 뭐 다 유명한 문제긴 한데 다음 조건이 있을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대치수를 구하라.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 식의 의미를 파악해라 라고 하면은 그러면 애들이 전부 뭐하는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저는 그러지 말고 0,0과 x,y를 연결한 거리의 제곱이다. 그럼 거리의 제곱이니까 거리의 최대치수를 구하면 전체의 최대치수를 구할 수 있다 라고 원이라고 하는 거를 깨줍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그래도 식의 의미는 0,1과 x,y를 연결한 거리의 제곱이라고 의미를 생각해 주는데 근데 1번 문제는 이 식 자체가 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원으로 문제를 풀기가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한 문자를 소거시켜서 계산하는 그런 게 한 문자가 소거가 되게 쉽게 되니까요. y제곱을 3-4x의 제곱 플러스 4x라고 놓고 주어진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x에 관한 2차식이 나올 거고 그 2차식을 함수 fx로 놓고 fx의 최대치수를 구하는데 반드시 중요한 거는 한 문자 소거되면 범위가 나와야 된다. y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f의 범위가 제한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 얘는 원이니까 얘는 1학년 과정으로도 충분히 풀 수가 있는 내용인 거죠. 얘는 x-3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 이퀄 얼마? r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이니까 원점으로부터 이 원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한 다음에 제곱을 하면 되고 이거는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뺀 거, 더한 거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28번 문제인데요. 28번 문제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1일 때 이 문제가 문장이 아니고 삼각함수 단원에 나오면 다 삼각함수를 풀죠. 3y의 제곱. 얘의 최대값과 최대값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삼각함수 단원이면 x를 코사인 세타, y를 사인 세타라고 놓고 여기 있는 식에다가 싹 삼각함수로 표현한 다음에 결국 최대치수를 반값 공식을 이용해서 풉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삼각함수 단원이 아닌 이 단원이 나왔을 때 이 문제가 그냥 앞에 문제처럼 똑같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한 문자가 소거가 되지도 않고 식의 의미 파악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연립해서 판별식이 재료가 되는 그 K의 범위를 구하는데 연립하는 방법이 참 신기하다는 거죠. 얘가 이퀄 1이긴 한데 보통은 연립이 한 문자를 소거시키는 연립을 많이 하는데 그냥 엮기만 한 것도 연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의 식에다가 K 곱해서 K 이퀄 KX의 제곱 더하기 KY의 제곱 해서 이 가운데를 없애고 요것도 하나의 연립이다 이거죠. 그래서 얘를 이 식 자체는 두 문자로 생각하면 전부 2차항입니다. 그래서 답을 넘긴 다음에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서 또 기울기 m으로 표시한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면 k의 범위가 나옵니다. 대신 x제곱으로 나누기 전에 x가 0일 때를 구해놔야겠죠. x가 0일 때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그때 그 값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주고 그리고 0이 아닐 때의 k값의 범위를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했을 때 그 구한 값 안에 0일 때도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이 식의 최대 최소를 끝까지 만들어내야 된다. 풀까요? 한번 풀어도 되겠죠? 그 다음 38번 문제를 x에 대한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퀄 0의 서로 다른 두 허그 알파 베타에 대하여 나타납니다.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했고 두 실수 ab에 대하여 나타납니다. 실계수 2차 방정식이 나온 거고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이 두 허근은 편례 복소식인 것을 알겠죠. 알파가 베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알파분의 베타 제곱이 얘가 실수일 때 합 A 더하기 B를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 나왔는데요. 지난 시간에 복소수 얘기할 때 어떤 복소수가 실수이기 위한 필요성적인 조건입니다. 얘하고 편례 복소수가 같다를 이용하는데 다음에 편례 복소수가 같다를 이용하는 게 편하다 했었죠. 그래서 이 알파가 베타니까 우리는 이 식이 베타의 세제곱하고 베타가는 알파죠. 알파의 세제곱이 같다는 식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알파하고 베타는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결과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0입니다. 근각의사 관계를 이용해서 잘 집어넣고 또 뭐 하면 되나요? 거의 끝난 거죠? 아닌가요? 끝난 거 맞죠? 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혹시 이 문제 이외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이쪽 부분에서 같이 보고 싶은 만한 문제가 더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고요. 안 끝났나? 안 끝났나? 끝난 거 몰랐어. 어떻게 끝났죠? 그냥 풀면 돼. 그 다음 거 풀면 되잖아요. 끝나는지 모르지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왼쪽에 마이너스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주어진 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A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알파 베타죠. 이렇게 나온 거죠. 그다음 B가 A 제곱.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죠. 최소가. 함수 A 플러스 B의 최소값. 그럼 A 플러스 B를 K라고 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됐습니다. 저 식에서는 보니까 네. 근의 허수부의 실수부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상대던데. 그러니까 그 오메가 네.
형태가 돼야 되는데 밑에 분모는 뭐 이가 아니라 마이너스 3분의 1 맞죠? 아니, 그냥 맞는데 저 허근 자체의 허수부가 실수부의 의수상대가 돼야 성립하더라고요. 저 주어진 조건에서는. 그래서 그럼 오메가인데 오메가는 밑에 2가 있잖아요. 저는 2가 없는 상태, 뭐 어차피 상관없는 거긴 하지만 어떤 수든지 상관없는 거 아니냐. 오메가의 실수배. 오메가의 실수배나. 오메가의 실수배가 되면 그래서 저런 나올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 부정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3페이지에 보면은 뭐 가우스 얘기가 있고 절대값 얘기가 있고, 그래서 대표적인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놨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 절대값이 있으면 꺾어 올립니다. 그 다음에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데칼코마니. 그리고 그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이게 각각 구간에서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만 조사하면 편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원래 함수식을 다 구해내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각각 구간 내에서는 직선이니까 기울기만 구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4번 전체 가우스, x에만 가우스, 이거는 지난 시간에 그래프 그리는 유형을 설명을 했습니다. 요즘 강남은 가우스 이거밖에 안 나와요. 또 나와요? 왜 2분의 1은 그건 안 나와요? 강남 기출스터디 있다는 가우스가 교육과정에서 빠져서 가우스 문제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요. 안 나와요. 약하게 나오는데 올해가 첫 해여서 좀 줄긴 줄었어요. 어떤 얘기인 거예요? 가우스 2x, 가우스 2분의 1x 이런 거 거기 2분의 1, 3분의 1로 쪼개는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건가요? 어떤 가우스식에서 가우스 풀면 2분의 1 붙어야 되는 거 있죠. 2분의 가 붙어야 되는 거야? 시각이 정확하지 않은데. 가우스 EX 보면 가우스 아니, 가우스 EX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 아닌데 그냥 함수 말 감정식에서. 근데 어떤 문제에서 한번 봤거든요. 그거를 풀어서. 혹시 기억이 나시면 카톡방 해서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에 고차 방정식. 시화라는 게 있고, 상관은 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정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x의 n이퀄 1, n이 홀수였을 때, 그때 그 허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중가로 1번, 중가로 2번 이 식도 문제에서 등장하긴 하죠. 그렇죠? 1-알파, 1-알파 제곱 땡땡땡 1-알파에 n-1승. 이 값은 언제나 n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인수분해에서 쭉 표현한 다음에 그 식에다가 뭘 대입하는 거죠? 1을 대입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번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식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볼까요? 몇 페이지에 있냐면 예제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X의 2019성 이퀄 1을 이 허근을 Z1부터 Z2019라고 했을 때 1 플러스 X의 Z의 1 그다음에 1 플러스 Z 1 플러스 Z의 2019의 값이 얼마인지를 구해보자. 이게 되는 거죠. 18. 그런데 우리가 X의 2019 마이너스 1을 넣으려고 하는 방정식은 얘는 지난
지난 시간에 복수평면 하면서 단위원에 있는 정엠각형의 꼭지점의 복소수라고 알고는 있죠. 근데 이게 홀수 각형이기 때문에 실수축하고 만나는 점이 1하고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모든 근이 다 허근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식을 이퀄형을 나중에 생각을 하면 얘를 2분을 한다면 x-1 x의 2018승 뺀 이 방정식의 근이 바로 2018개의 허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식 자체는 x의 2018승 곱하기 1이라고 하는 게 인수분해가 x-z1, x-z2 이렇게 표현됩니다. x-z의 2018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양변의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식도 성립하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짝수, 홀수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날라가고 남는 게 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z1,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z2 그래서 마이너스 1에 z의 2018 마이너스가 얘가 짝수에 있으니까 이쪽은 다 마이너스가 사라지고 그래서 답은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에다가 양변의 x에다가 1 풀어놓은 식이 아까 이론에 있는 중괄호 1번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제 16번도 풀어볼 건데요. 예제 16번 풀고 시도록 하겠습니다. x의 7승 이퀄 1 때 1 플러스 x 제곱분의 x 그 다음에 1 플러스 x의 4승분의 x의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x의 2승분의 x의 3승 요 식의 값으로 구하겠습니다. 그럼 x의 7승 이퀄 1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은 분선해 보면 x-1을 x의 6승 더하기 1 이퀄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될 거고 근이 x 이퀄 1이라고 하는 근하고 남은 근은 오메가 1부터 오메가 2까지 허근 서로 다른 허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홀수 차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x가 1일 때는 얘는 그냥 2분의 3인 거는 금방 알 수 있고요. 그리고 x가 1이 아닐 때는 이 식의 의미를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이 식의 의미를 지난번 쓰기 때 쿨 선생님이 잘 뭔가 해준 것 같아요. 누구였어요? 어쨌든 굉장히 본인이 맞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순간 대답 못해도 미안해. 미안해야 되나? 식의 의미를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신 쿨 선생님이라는 다른 분이 계시는데 여기 정칠각형을 그린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립니다. 얘를 오메가 1부터 오메가 2, 오메가 2로 하면은 얘하고 얘는 서로 뭐 단연히 있는 거니까 그 복소수의 크기는 같은데 평각이 부호가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서로 역수 관계가 있어요. 오메가 6분의 1, 얘가 오메가 5 이렇게 되고 오메가 2가 오메가 5분의 1, 오메가 3가 오메가 몇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에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주어진 식 자체가 오메가 나누기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인데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얘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1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식은 양변의 분자분모를 x 제곱으로 나누면 얘가 오메가 1의 제곱이긴 한데 오메가 1의 제곱이 오메가 2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분자분모를 나눠보면 얘는 오메가 2 더하기 오메가 2분의 1 그 다음에 얘도 오메가 1을 집어넣으면 오메가 1의 세제곱인데 그게 바로 오메가 3가 되는 거죠. 오메가 3고 분자분모를 나눠보면 1 오메가 3 더하기 오메가 3분의 1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면 양변을 x의 세제곱으로 나눠서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 이걸 0이라고 놓고, 그리고 x 플러스 x분의 1을 t라고 치환을 해서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2t 2 그리고 2 맞나요? 그렇죠? 5 플러스 t 플러스 1 이렇게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정리를 해보면 얘는 t의 세제곱 플러스 t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콜 나옵니다. 요 방정식의 세 근이 바로 얘가 되는 거죠. t에 관한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바로 요 세 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 얘는 요 방정식의 세 근의 역수의 합이죠. 그러면 이 방정식을 개수를 역순취하면 역수가 근인 방정식이 될 거고, 그 역순취한 그 방정식에서 근각계수의 관계로 이 값을 마이너스 2라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풀이 방법을 지난 스터디에 쿨 선생님이 해주셨던 거예요. 아닌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이거 그냥 막노가다 다 되는 거죠? 제가 성립한 다음에 쭉 막노가다 하면 요식 가지고 잘 싸사사사하게 약분이 되고 답이 마이너스 2가 나와도 됩니다.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